네, 이번에는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앞으로 미국과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들을 전문가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이경수 리서치 센터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번 FOMC 회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많은 전문가들이 코멘트를 했겠습니다만은 하루 종일. 일단 미국 증시나 오늘 한국 증시 반응만 놓고 보면 그냥 단순하게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반응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면에 향후 증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억제하기 위한 어떤 연준의 적절한 대응이 나온 것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일단 미국 소비자 물가가 이제 6.8%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인플레 압력을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 연준이 유동성 공급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일부에서는 테이퍼링을 급격한 규모로 시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예상대로 이제 300억 달러로 나온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안도가 일단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급격한 긴축 전환은 없었다라는 부분. 두 번째는 지금 그 자본시장에서는 이제 미국 실업률이 4% 초반까지 자연 실업률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고 또 미국의 고용시장에서 그 이직 비율이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망 병목 현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임금 상승이 어떤 항구적, 장기적 그 인플레이션을 압박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파월을 포함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어제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경기가 이제 완전 고용에 가까워졌다라고 언급한 것은 그동안 자본시장의 우려와 시각을 일치하는 행동을 보인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장기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테이퍼링을 빨리 이제 중단하고 금리 인상의 정책 여력을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었던 그 장기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기 위한 연준의 적절한 대응이 나왔기 때문에 하루 반응은 불확실성 해소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페드의 정책 실패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에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이면적 해석을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더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시장을 보면 대체로 FOMC 불확실성 해소에 좀 초점을 둔 모습이긴 한데 아직까지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합니다. 또 우리 시장 측면에서 보자면 방역이 다시 강화된 점에 영향을 좀 끼치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오늘 한국 증시가 이제 미국 증시보다 조금 부진했던 이유를 방역 강화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 한국 증시 내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이나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방역 강화되더라도 성장률에는 타격을 조금 줄 수 있습니다만은 자본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가총액과 이익 기준이 미미하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이 차이를 보인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이제 오늘 미국 증시가 어제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조금 조정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오후장에 좀 반영된 거 보고요. 예. 국내 증시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변동성이 조금 이어질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실적이고 내년 실적이 한 175조 원 정도 순이익을 추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이 과연 달성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불확실성이고 그 중심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업황이 돌아설 수 있는지를 지켜볼 가능성이 내년 1분기까지는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또 국내 증시 내부적으로 본다면은 내년 1월부터 대형 2차 전지 업체들이 분할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덱스를 벤치마킹하는 펀드나 ETF에는 상당한 수급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변동성을 계속 이어갈 이유가 될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데 예. 그동안 그 상승 추세가 이루어진 본질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저희들이 볼 때는 초연결 사회로 가는 세상의 변화를 계속 반영하는 장기적 상승 추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급 과잉이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증시의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장단기 전략을 좀 다르게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내 증시의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인지 또 반면에 성장 기대 요인은 무엇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한국 증시가 하반기 이후에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변수의 교집합은 제외하고요. 국내 증시가 이제 소외받았던 변수가 주요 변수일 거고 그것이 또 기대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소외됐던 핵심은 사실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진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의 실적이 확인돼야 된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예. 중심에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과연 내년 상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돌아설 수 있느냐가 이제 최대 변수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지금 현재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매수는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숫자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로 중간재를 납품하고 있는 한국 산업의 특성상 과연 국내 기업들이 가격 전가를 통해서 수익성을 유지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변수이기도 하고 만약에 긍정적 지표가 나온다면 또 기대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업황과 관련돼서는 좀 거시적인 흐름을 짚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서서도 짚어봤지만 이 유동성 축소 문제와 관련해서 선진국과 신흥국 증시가 받아들이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 한미 증시 디커플링 현상 심화도 우려 요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디커플링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환축을 고려할 수는 있어요. 달러가 강세로 가면 외국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 거니까요. 원화 약세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중국은 좀 별개지만 한국도 이미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 통화 정책의 방향성 같이 간다는 측면에서 달러 강세가 아주 강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디커플링 이유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예. 보는 디커플링의 핵심은 공급망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올해 이제 증시 흐름을 좀 보면 증시 흐름이 안 좋았던 국가가 이제 중국과 한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좋았던 국가는 미국, 인도, 대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의 차이가 핵심이 공급망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중국 공급망에 있느냐, 미국 공급망에 있느냐가 결국 외국인들이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의 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결국 미국 공급망에 있는 국가들의 증시 흐름이 좋았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여전히 수출 비중의 가장 1위가 25% 정도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동안 외국인들은 한국을 중국 공급망에 사슬해 있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한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미국 본토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미국 공급망의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시각을 외국인들이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한국 증시가 디커플링 되면서 소외됐지만 이 부분의 기업들의 활동이 확인된다면 외국인들의 시각 전환이 일어날 수 있고 외국인 매수가 유입된다면 한국 증시도 미국 증시와의 디커플링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 투자 방향성 찾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변동성이 크고요. 단기 변곡점이 계속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모든 단기의 변곡점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엇박자를 타면 수익률은 시장이 올라도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추세적 상승이 유효하다고 보니까 변동성을 활용해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1등 기업을 계속 매수해 나가면 상승 확률을 축적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중심에 매수의 대상의 중심이 되는 업종은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공급망에 서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조정받을 때 사야 되는 이유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무역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 있는 무형 공급망을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컨텐츠나 게임들은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 있죠. 그래서 이 무형의 가치를 발산할 수 있는 컨텐츠와 게임 그리고 무역에서의 공급망에서는 미국 공급망에 서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이 이 변동성 장세에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해 나가야 되는 대상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이경수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